남자분들에게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참 동서들 그 미묘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손아래 동서 말이 맞아. 내 와이프 말보다 재수 씨 말이 더 맞아. 아니면은 형수 말이 좀 더 맞아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어때? 왕종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 막내 재수 씨가 제 편이에요. 어. 명절 때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무슨 말 끝에 무슨 말이냐. 저는 큰아버지 어머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 현명하네. 참 판단을 객관적으로 잘 해주신다고. 우리 남편은요 완전 자기밖에 몰라요. 딱 그 얘기를 거기서 해줘요. 나는 그게 그렇게 듣기가 좋아. 집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저 사람은 이거 괜찮아. 또 쟤를 뿌린다. 뿌려도 기분 좋아 나는. 네. 재수 씨 칭찬이야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 참 기분이 좋아요 그게. 근데 그 동생 입장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죽도 말도 내 동생인가 모르겠어. 아 그러면 죽도 말도 내 동생인가 모르겠어. 아니면 그러면요 반대로 선생님께서는 아내 얘기를 들었는데 아내 말보다는 그 재수 씨 말이 더 맞아요. 그러면 있어요? 공개적으로 그래 당신이 이건 좀 잘못했다. 재수 씨 말이 맞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죽는다. 같이 있을 때는 저는 그 말 못해요. 있을 때는 못하지, 같이 따로는 있을 때는 말씀하세요? 못하고 나중에 이제 또 둘이 있을 때는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있지. 근데 제가 당연히. 못하는 그 자체도 보기 좋은가 봐. 그러니까 그치. 제 아내에게 쩔쩔 매는 모습이 다른 동서들이 볼 때는 큰아저버리면 그래도 꼭 져주신다. 좋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남자들이 맞아요. 그걸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존중을 받아야만 되게 남자다움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자한테 자상하고 정말 그걸 양보해주고 이렇게 잘해주고 하는 모습이 다른 여자들에게는 되게 감동인 거예요. 네, 그걸 되게 좋아해요. 야 저런 자상한 남자, 역시 그거는- 대단해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 젊을 때는 그랬다가 나이 들면 당연히 누구든지 다 마누라가 여보 뭐 예. 제가 오늘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동서끼리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딱 남편 욕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이 집안에 시집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동서끼리 모이면 우리 욕을 많이 해요. 아 성질 급해서 죽겠어요. 그러면 막 욱하는 바람에 미치겠다고. 이런 얘기를 같이 막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욕을 하니까 듣기 안 좋아야 되는데 마누라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욕을 하고 있으면요 괜히 흐뭇해. 아 진짜? 남자들은 뭔가 싫지 이게 않아요? 결속되니까. 싫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내니까. 네, 그게 아주 친해 보이고. 얼마나 보기 좋은. 그럼요. 그런 공통적인 욕을 찾아가지고 욕을 하시라고. 아니 근데 그렇게 욕을 하다가 분위기 파악 못하는 둘째 동서가 저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말고 헤어지세요. 저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말고 헤어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 동서지간의 갈등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저희 아이들 인사도 안 받아준다거나 또 집어 던질 만큼 왜 지하철 들어오면 빵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형님이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형님이 그렇게 유도를 하신 거죠. 아우 진짜 열받는다. 무서운 시어머니도 아니고 얄미운 시누이도 아니고 오늘의 주제 바로 정말 애매한 이 동서지간의 문제예요. 근데 실제로 이 동서지간의 갈등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우리 어머님을 저희가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분은 지금 아예 동서 가족과 얼굴도 안 보고 가족의 연을 끊은 채 지금 살고 계시는데요. 참 얼마나 지금 또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으시고 또 그 마음이 많이 타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어렵게 찾아주셨을 텐데요. 감사드리고요. 형님과 동서 갈등을 겪었다고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께서는 몇째 며느리세요? 삼남 삼녀의 둘째 며느리예요. 둘째 며느리. 아, 둘째 며느리시고 그러면은 이제 맏며느리 큰 형님과 갈등이 있으셨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떠셨나요? 처음부터 사이가 좀 안 좋으셨나요?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집에서 친정에서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언니도 없고 오빠도 없고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하나 생겼다는 생각으로 결혼 전에
친밀감을 좀 갖기 위해서 좀 자주 간 편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결혼 날짜를 딱 잡고 난 다음부터 좀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뭐 혼순이 예단이니 저희는 이제 혼사가 이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냐고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그러면서 알려준 게 말하자면 거꾸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머. 아 진짜? 예.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서로 이제 양가 부모님들 이제 옷을 하잖아요. 네. 내가 기억하기로는 어차피 주고받는 거니까 각자 해 입었다. 그러니까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형님 얘기니까 그렇게 듣고 이제 집에다가 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하냐. 내가 며느리 보면서 옷도 한 벌 못 받아 입느냐고. 그러니까 시댁에서도 해준단 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제가 여쭤보질 않았거든요. 사실 그런 건 누가 봐도 일부러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형님이 그렇게 유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정말로. 저는 그냥 좋게만 생각을 했지 나쁘게 생각을 안 했어요. 한 식구가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네.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형님 저 좀 깨워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새색 씨가 뭐 한복을 입고 절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너무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안 깨워줬냐고 형님 좀 깨워주시지 그러셨냐고 이랬더니 깜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줄만 알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니 저기 그렇게 우리 소리 동서가 그렇게 이간질하고 얄밉게 구는데 그걸 집안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계셔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잔잔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설거지를 하다가 둘이 있을 때는 저 혼자 하게 내버려 두다가 이제 어머님이 오시면 나서서 막 해요. 그리고 둘이 있을 때는 막 이렇게 행주도 집어 던질 만큼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왜 행주를 집어 던지세요 하고 얘기하면 내가 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이 나올 만한 상황밖에 안 돼서 제가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사소하게 같이 앉아 있다가도 명절 때 제가 이제 며느리니까 화장을 하고 오잖아요. 예. 동서는 화장품 값이 참 많이 들겠다. 저희 집에서 이제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있는데 좀 비싼 냄비, 뭐 그릇 이런 걸 보면 동서네는 저기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좋은 그릇 사나 보다. 나는 백화점 가니까 너무 비싸갖고 만졌다가 왔는데 이런 식으로 꼭 식구들 다 있을 때 그냥 슬쩍 흘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듣는 어머님은 얘기하시죠. 내 아들이 번 돈으로 넌 왜 그렇게 펑펑 쓰냐. 그런 일련의 그런 것들이 속상했겠다. 네, 되게 많았어요. 아우 진짜 열받는다. 진짜. 그래도 남편분은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는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남편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만큼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도 일어나지 않고 누구한테도 싫은 소리도 못하고 싫은 소리 듣기도 원하지 않고 집에다가는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참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처럼 그냥 참아줬으면 그 분풀이는 남편인 자기한테 그냥 다 하기를 원하는 그 정도로 좀 아니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 동서가 지금 너무하는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이 몸으로 나타나는 게 있었어요. 뭐 이렇게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서 뭐 응급실에 실려간다거나 뭐 위경련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가서 검사를 해봐도 아무 이상 없어서 자꾸 신경과를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신경과를 간다는 자체가 내가 미쳤나? 뭐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게 싫어서 솔직히 말해서 가기가 좀 싫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 큰아이가 어느 날 저더러 엄마가 참 이상해졌다고 엄마가 예전하고 달라졌다고
이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네, 정말 문제가 있나 보다 싶어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화병의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지금 당장 입원을 해야 되겠다고, 폐쇄병동이 하나 남았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그냥 그 사람들 앞에서 제일 잔인하게 죽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프다는 거를 아무도 인지를 안 해주니까 제가 아주 처절하게 피 흘릴 때까지 그 사람들 모아놓고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약을 먹은 적도 있고 지하철을 기다리다 보니까 왜 지하철 들어오면은 빵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너무 나를 달콤하게 부르는 소리 같이 들려서 한순간에 발을 딱 들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면서 그냥 늘 죽는 생각만 했죠. 의사 선생님이 그 동서가 자기도 모르게 이간질 시키는 정신적인 병이 있다고, 그건 것 같다고, 정말 숨쉬고 살고 싶으면 나쁜 며느리로 살아라. 그래, 인연 끊고 그냥. 저는 그만 살기를 원했었고 또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는 남편한테 호적 정리만 해주면, 며느리라는 세 글자만 빼주면 제가 살아주겠다까지 했었어요. 왜냐면 남편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휘둘리는 게 정말 저는 싫었거든요. 근데 어머니 정말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를 듣기로. 어떻게 그래도 그것들을 좀 극복을 해 나가셨나요? 제가 정말 매일매일 약을 먹고 잠을 자고 힘들 때 이제 2돌 갓 지난 아이가 어느 날 엄마는 행복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가 행복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 엄마 행복한 거는 즐거운 거라고, 엄마 즐겁지 않냐고. 그래서 너는 그러면 행복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놔두고 죽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네가 커서 나를 이해할 때까지 내가 살아야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정말 모진 마음 먹고 끊기 시작했어요. 막 부부간의 갈등 아니면 시댁까지는 얘기 들었어요. 정말 시댁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이혼한다라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건 동서 갈등 때문에 이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까 그러시잖아요. 그 이 집에 가족이라는 것만 빼놓고서는 좀 하자고. 진짜 궁금한 거는 법에서 동서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장배님?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이제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동서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법에 정해진 사유는 아닌데,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남편하고는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까지는 뭐 이혼까지는 가지는 않겠죠. 근데 장 변호사님 질문이, 그 가족 부부간의 관계는 괜찮다 치는데 남편이 지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해서 계속 자기 아내를 이런 갈등 상황에 방치하고 정신병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하면 남편에 대해서도 당연히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이혼을 할 때는 이혼을 전제로 해서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때는 동서를 상대로 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네. 물론 남편보다는 금액은 적겠죠. 손해배상 같은 거. 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